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일요일 또 새벽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요즘 정치, 경제 관련된 소식들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좀 어둡고 좀 침울해요. 나라가 진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걱정되는 분위기도 많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 마음은 좀 따뜻하고 추운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그 갑이 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우위에 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사이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누군가의 만남이나 인연을 특별하게 포장하고 큰 의미를 부여할수록 을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 감정의 소모만 커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건네는 손길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고 난 후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난로처럼 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또 멀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난로처럼 대해라. 겨울에 난로처럼 꼭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고, 뭐 또 큰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그 안에서도 투자의 또 핵심, 투자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투자의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의 방향, 그 키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삼성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제가 삼성만 고집하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사람한테 삼성전자 사라고 말 못 하겠더라고. 하지도 못 하겠고.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뭐 삼성 투자하고서 매번 남 욕이나 하고 있고 남 탓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 없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삼성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 이야기만 듣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한번 자기 스스로도 한번 분석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아니면 말 그대로 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투자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자꾸 운동하다 보면은 우리 말대로 진짜 근육도 커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 투자의 근육을 좀 키워서 내공을 좀 쌓아봅시다. 국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글로벌 공급망 다툼이 아주 치열해질 거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사실상 기능이 멈춘 우리 정부의 그 보호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령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무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까지 겹치다 보니 기업들은 내년 초부터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게 됐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령 전날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발표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주목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무기 금수국에 내년부터 HBM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메모리 대역폭이 제곱 밀리미터당 초당 2GB를 넘는 HBM이 대상인데 사실상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HBM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HBM은 고성능 AI 전용 칩에 함께 탑재되는 DM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1등이고 삼성이 2등,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인데 이 규제는 당장 삼성전자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미국 놈들이 삼성전자를 완전 조지려고 작정을 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완전 의도적으로 삼성을 작살내려고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피해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은 중국 AI 반도체 회사들이 주로 구매하는 구형 HBM인 이 3세대 HBM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전체 HBM 매출에서 중국 매출은 20% 안팎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형 HBM 시장에서 이 매출을 만들어 가지고 HBM3 뭐 등등 해서 최첨단 HBM 시장에서 1위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규제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매출원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디램 업체들이 HBM2 양산까지 이전 시작한 가운데 미국 규제로 수출길이 더욱더 좁아져서 삼성의 HBM 사업은 더욱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 같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제재의 중요한 특징은 중국 최대 규모의 디램 업체죠. 창신 메모리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 이 미국의 CXMT를 리스트에서 뺀 거는 압도적인 선두인 한국 회사들의 그런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죠. CXMT는 디램 제품 중에서 용량이 낮은 8기가 등 레거시 품목에서 디램 생태계를 흔들고 있어요.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CXMT가 올 2분기에 3억 3,474만 개의 8기가 디램을 생산했고, 지난해 2분기 생산량인 1억 3,982만 개보다 2.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칩은 16GB 등 고용량 디램에 비해서 수익은 낮은 편인데,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는 여전히 현금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시카우죠. 캐시카우 제품입니다. 미국은 세계 디램 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주도하고 있는 CXMT를 활용해가지고 자국 회사인 마이크론의 라이벌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현금 창출을 막고 이 선행 반도체 투자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마이크론 살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때려잡자,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아. 미국 놈들이 지금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세계 디램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레거 시장에서 특유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매출을 낸 뒤에는 이 돈을 산당 공정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이 스탄 라이벌 회사들을 이제 꺾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미국이 레거시 시장에서 한국 디램 업체에 대해서 견제를 지속하고 이 자국의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마이크론 쪽에 이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은 한국의 메모리 위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기 불황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어서 위기감이 현재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2분기에 보유한 현금이 100조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이 지속적인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한 90조 원대를 기록을 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는 있는데,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로 정부의 길은 올 스톱이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부랑 국회에서 공론화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 역시 탄핵 정국 이후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업계 발목을 잡고 있던 낡은 법안에 대한 개선책이 담겨 있고요. R&D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만은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영원이었던 반도체 보조금을 생태계 곳곳에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했죠. 이 법안대로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 산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은 그동안 반도체 회사들이 답답함을 느꼈던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해소에 대한 이야기도 가속화할 수 있어요. 또한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내년 열릴 트럼프 2.0 시대에 맞춰서 이 다양한 반도체 이슈를 조금이라도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반도체 규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날, 이 반도체 계엄령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밤의 정치적인 계엄령으로 모든 논의가 초기화됐다, 이렇게 언급도 하기도 합니다. 탄핵 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한 것은 역시 기업들한테는 큰 위기죠. 특히 외화부채가 많아서 환율 상승 리스크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 재무 건전성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재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니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금융기업들의 대외 채무가 약 232조 원에 된답니다.
재계에서는 조단위 해외 투자가 많았던 배터리 업계, 항공기, 리스 등의 달러를 써야 하는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올해도 외화 부채가 상당히 증가할 거로 보는데 실제로 LG 엔솔에 보니까 3분기 기준 외화 부채가 9조 5,987억이에요. 대한항공의 외화 차입금도 14조 6,986억에 달하고 2020년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 매입에 그 뭉칫돈을 썼던 하이닉스가 올 들어서 그룹 차원의 그 리밸런스 작업을 통해서 그 차입금을 수조 원가량 줄이기로 했는데 여전히 외화 부채가 25조 990억 정도 됩니다. SK그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튿날 그 사이에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 주재로 그 사장단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요. 환율 급등이 회사 재무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는데 SK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노베이션, SK원 등이 상당한 외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한 기업 중 하나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그 재무 건전성은 물론이고 실적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선물한 계약 등 외환 해지 방파제를 통해서 충격에 버틸 수는 있겠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LG엔솔은 원달러 환율이 10% 뛸 경우 세전이익이 2,388억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나마 올해는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나타냈지만은 내년부터는 또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은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나죠. 기업이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시장에서는 그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서 환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기는 것 자체가 이미 위기 상황이다.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모두 늘면 정상적인 투자랑 고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상식도 점차 무너지고 있고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서 수출이 늘어난다는 게 상식으로 통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어서 환율과 수출의 인과관계가 약해졌다는 분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글로벌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각종 무역, 금융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지금 반도체뿐이 아니다. 지금 배터리, 항공업계 난립니다. 하여튼 탄핵 정국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이 안 오면은 나라 진짜 말 그대로 골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안정화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다시 또 부활되는 그런 또 멋진 모습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위기는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꼭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